안녕하세요. 캘리그라퍼 이용선입니다. 오늘 벌써 저희 펜으로 쉽게 배우는 캘리그라피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한글 캘리그라피의 기초 세 번째 시간으로 미음, 비읍, 피읍, 이응, 히읗 이렇게 5 자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도구를 꼭 만년필로 선택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연 구성이기 때문에 어떤 도구를 쓰더라도 완성해내는 방법은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만년필을 고르실 필요는 없고 주변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 쓰기 도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저희가 알아볼 내용은 우선 미음, 그리고 비읍, 그리고 피읍, 그리고 이거랑 나눠서 이응과 히읗, 이렇게 5가지 자음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는데,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이 5 자음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자음들이에요. 공통점이 뭐냐면 자음의 자형의 안에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내부에 공간을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죠. 지금 앞에 3개는 사각형을 가지고 있고 뒤에 2은 원을 내부에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내부의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내부의 공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이 굉장히 달라지고 자형을 구성하는 방법이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처음에 알아볼 건 이 앞에 있는 세 친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음, 비읍, 피읍인데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이 안에 있는 공간을 줄여주는 거예요. 자, 보시면 내부 공간 줄이기를 우리의 첫 번째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고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부의 공간을 어떻게 줄이냐, 바로 획의 기울기를 다르게 해주는 건데요. 미음부터 보시면 우리가 이미 많이 하고 있죠. 어떻게? 그냥 쓸 때 우리 어떻게 써요? 미음을 이렇게 쓰죠. 이렇게 많이 쓰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쓰시는 것 자체가 뭐냐면 숫자 12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획을 긋고 그 옆에 2를 붙여서 쓰는 형태죠. 그럼 얘가 어떻게 해서 내부 공간을 줄여주는 거냐? 딱 사각형으로 쓰는 미음의 형태가 아닌 하나, 둘 해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획이 생김으로 인해서 넓게 펼쳐졌던 사각형이 삼각형의 형태로 줄어들게 되니까 이것만으로도 내부의 공간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미음을 쓰는 첫 번째 방법이겠죠. 숫자 12를 쓴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게, 12를 쓰실 때 이자를 곡선형으로 쓰시는 형태와 각지게 쓰는 형태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근데 물론 이건 조심하셔야 되는 게, 미음의 형태를 이렇게 쓰셨다면 거기에 따라 나오는 다른 자음의 형태들도 곡선이 가미된 형태로 글씨를 쓰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각지게 미음을 완성하셨다면 다른 자음들 역시 각진 형태가 되어야 하겠죠. 자, 미음을 간단하게 알아봤다면 비읍은 미음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왜냐하면 2획으로, 미음처럼 보시면 미음은 단 2획으로 자음을 완성을 시켰는데, 비읍 같은 경우에는 이미 획수 자체가 4획이고 형태가 미음처럼 완전한 사각형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단 말이에요. 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획순을 바꿔주는 거예요. 비읍의 한글 기본 획순이 양쪽 세로 획을 세우고 가로 획 2개를 채워서 이렇게 사각형의 형태를 가운데다 만들어주는 형태였다면, 얘를 어떻게 바꿔주실 거냐? 첫 번째, 세로 획을 먼저 넣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세로 획의 반이 되는 부분을 잘라서 가로 획을 먼저 넣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미 위와 아래의 공간을 똑같게 배분을 시켜놓고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부의 공간이 줄어든다고 해도 비율상 어색해 보이거나 뭐 불안정해 보이는 형태가 좀 많이 줄어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의 형태는 하나, 둘 갔으면 첫 번째 게 곧게 내려갔다면 두 번째 나오는 세로획을 대각선으로 밀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가 조금 넓고 아래가 조금 좁고 내부의 공간은 반씩 나누어진 형태의 비읍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자, 보시는 것처럼 내부의 공간은 조금 줄어드는 형태가 되지만 썼을 때 그리고 다른 모음들과 같이 나왔을 때 어색한 형태는 아니니까 충분히 해볼 만한 방법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비읍의 첫 번째 형태였어요. 그래서 비읍의 첫 번째 형태는 피읍 넘어가기 전에 몇 가지를 더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형태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바꿔주는 거였다면 두 번째 형태는 이제 좀 부드러운 글씨를 쓸 때, 아까 미음에서 보자면 뭐 이런 글씨를 쓰실 때 적용할 수 있을 만한 글씨의 형태가 되겠는데요. 쓰는 방법 자체가 달라요. 여기는 하나, 둘, 셋, 네 획에 썼지만 이번엔 세 획만으로 비읍을 완성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자, 처음에 니은을 먼저 씁니다. 대신 이 니은의 형태가 어때요? 이미 니은이 아래가 좁고 세로가 긴 형태의 니은이 나왔죠. 자, 니은을 쓴 상태에서 옆을 막아줘요. 그리고 나서 이 길이의 반이 되는, 세로획의 반이 되는 부분에 선을 채워주면 되는데 이게 위에랑 왜 뭐가 다르게 곡선형이 되느냐라고 하신다면 네 획이 부딪히면서 선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각 모서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뾰족한 각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지금 쓰는 방식은 니은을 이렇게 한 번에 쓰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곡선형을 띠면서 조금은 부드러운 느낌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글씨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형태는 이런 형태. 그러면 세 번째 형태. 자, 얘는 네 획, 얘는 세 획. 그러면 이번에 두 획에 완성하는 비읍입니다. 이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 펜으로 혹은 인스타그램 업로드용으로 연습하실 때 많이 보시는 형태인데 바로 이 형태죠. 간단해요. 간단한데 모양이 안 예뻐지는 경우만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이 언제 안 예뻐지냐면 자, 보시는 것처럼 곡선이 바깥쪽으로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모양이 가장 안 예뻐져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모양이 예쁘냐? 바로 공이 아래로 튕겼다가 그대로 올라오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쓰고 이렇게 보시면 아래로 내려갔다가 그대로 위로 다시 올라오는 형태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빠져나오는 이 곡선부가 이 세로획보다 너무 지나치게 멀리 나가면 모양은 너무 안 예쁘져요. 아래에서 올라오는 형태라 그래도 이렇게 내가 지금 빠져나왔죠. 이 형태보다는 차라리 안에서 감기는 형태가 훨씬 예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잘 생각해서 비읍을 완성해 보신다면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좋은 형태의 비읍, 자형을 완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피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피읍의 형태를 만들어 볼 차례인데 피읍은 왜 어렵냐면 내부에 공간이 있는 데다가 다 붙어 있는 형태의 자음이 완성이 되면서 답답해 보이는 느낌을 주는 자음 중에 하나예요. 특히 가로획이 길게 뻗어 나가면서. 그래서 얘를 좀 공간을 확보해줘서 답답한 느낌을 줄여주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법은 획을 좀 분리시켜 주는 겁니다. 대신 공간을 줄여주는 게 저희의 목표였기 때문에 공간도 줄인다면 하나, 둘, 셋, 넷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공간을 확보해 준 건 어떻게? 여기 있는 작은 세로획, 첫 번째 세로획을 위나 아래 어느 가로획에도 붙지 않게 따로 떨어뜨려서 써주는 거고, 내부의 공간을 삼각형의 형태로 줄여주는 건 두 번째 두 번째 세로획을 대각선으로 밀어 넣어준 방법이죠. 그러면 자, 보시는 형태의 피읍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밑에 붙여서 써도 똑같겠죠. 이 첫 번째 획을 떨어뜨려서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만 해도 피읍으로 인해서 답답한 느낌이 드는 상황을 없앨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열려있는 느낌의 자형을 만들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쓰실 때 어려워하는 두 자음이죠. 이응과 히읗인데, 사실 이응은 방법을 따로 알려드리기가 되게 애매해요. 왜냐면 한 점에서 시작해서 다시 그 점에서 끝나는 대표적인 자음의 형태인데, 얘를 어떻게 하면 완성을 하실 수가 있겠냐 라고 한다면 제일 쉬운 방법은 숫자 6을 쓰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숫자 6을 쓰듯이 쓰는데, 이때 중요한 점은 뭐냐면 머리가 나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삐져 나와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거는 저희가 바른 글씨를 쓰는 게 아니라 자형의 기본을 알면서 예쁘게 잘 다듬어진 기초가 그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캘리그라피 형을 완성하는 거기 때문에 삐져나오도 아무 상관없어요. 대신 어떻게 이 이응의 형태가 완전히 이렇게 동그란 원의 형태보다는 살짝 길쭉한 타원형의 형태를 띠고 있어야 내부에 있는 공간을 줄여줄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요거를 잘 생각하시면 히읗의 형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미 보여. 지금 보면 요 육자처럼 생긴 게 여기 들어가 있죠, 보시면. 머리를 지워보면 육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러면 얘를 어떻게 완성을 하느냐? 세 획으로 잘라서 연습을 합니다. 어떻게? 처음에 점 하나 찍는 획, 그 다음 그 아래로 가로획, 그리고 가로획의 점 끝에서 연결한 숫자 6. 얘를 세로로 연결시키시면 돼요. 찍고 가로획 끝에서 6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대신 6이 완성되는 곳은 어디? 보시면 위에 점이랑 같은 선상에 있겠죠. 요 중심만 잘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찍고 가로획 숫자 6을 쓰는데 내가 어느 순간 좀 익숙해졌다 그러면 가로획부터 6까지를 한 번에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찍고 가로획에서 6 이렇게 되겠죠. 자, 히읗의 응용 모양을 다양하게 꾸밀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눠서. 자, 처음에 머리의 형태만 바꿀 수가 있겠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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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가운데 있는 가로획의 기울기가 다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일자로, 그 다음에는 아래로 푹 들어가게, 그 다음에는 위로 볼록 튀어나오게. 자, 얘네들 한번 합쳐볼게요. 어떻게 돼? 첫 번째 거는 찍고 가로획에 이렇게, 반대로 찍고 가로획, 일자로 놓고 가로획. 두 번째는 찍고 움푹 들어가서 찍고 움푹, 가로획에 움푹. 볼록 올라오는 건 자, 보시면 간단한 형태 변화만으로 해서 지금 벌써 9가지의 다른 모양을 가진 히읗을 완성시킬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연습시키시면 훨씬 도움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연습을 하셔서 모든 형태를 다 연습하실 수 있다면 정말 좋은 모양을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특히 언제 행복하세요 라는 걸 하나 쓴다고 그래도 자, 첫 머리를 찍어내린 두 가지 형태를 띄기는 했지만 변화를 주기를 원한다면 얘는 일자로 들어가고 얘는 살짝 곡선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전체적인 큰 틀은 해치지 않으면서도 작은 디테일에서는 변화를 주는 그런 형태의 캘리그라피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오늘은 생각보다 내용이 많았지만 연습하시기에는 오히려 더 체계적으로 느껴지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자, 미음부터 히읗까지 미음, 비읍, 피읍,
이응, 히읗 이렇게 5가지 연습을 하셨는데 보시면 이제 각각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었죠. 피읍도 그렇고 비읍은 특히나 3가지 형태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렸고, 이응은 숫자 6을 완성을 하되 완전한 이응의 원의 형태보다는 타원형의 형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히읗은 3획에 끊어서 점, 가로획, 숫자 6을 세로로 이어 붙인다 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안정적인 형태의 자형을 갖춘 캘리그라피를 완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해보겠고요. 다음 시간이 이제 저희가 자음 연습을 하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 자음 연습 마지막으로 시옷, 지읒, 치읒, 그리고 쌍시옷과 쌍지읒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